오늘은 우리가 흔히 선이라고 믿는 감정 중 하나인 동정심의 이면에 숨겨진 복잡한 진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상대에게 수치심을 주는 동정심을 경계하라.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혹시 동정심이 나쁜 것일 수도 있다고 의문이 들지 않으셨나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는 것을 선한 일이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선의가 상대방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을까요? 괜찮아, 너라서 이해해. 넌 원래 좀 약하잖아. 불쌍해서 도와주는 거야. 이런 말 들으면 위로가 되시나요? 어떤 말은 겉으로는 따뜻한 것처럼 보여도 그 속엔 날카로운 칼날이 숨어 있습니다. 겉으로는 동정심을 담고 있지만 실은 상대에게 너는 약하다, 넌 안 된다는 낙인을 찍는 말. 이런 말을 듣고도 고맙다고 말했던 적 있나요? 가슴 깊은 곳 어딘가가 뜨끔하고 창피하고 무너지는 기분.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자신이 초라해지는 느낌. 그런 동정심은 마음의 문을 닫게 만들고 존엄을 무너뜨립니다. 그게 바로 동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수치심의 공격입니다. 사람은 도움을 원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존중 없는 도움을 원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 안에 무심코 숨은 동정의 독성을 들여다보고 누군가의 자존심을 꺾는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한 진짜 따뜻한 관계의 기준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동정이란 이름의 비수. 어릴 적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가난했지만 웃음이 많았고 어려운 형편에도 늘 남을 먼저 도왔죠. 그 아이에게 친구 하나가 다가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진짜 착하다. 불쌍한데도 항상 웃고 있어서. 그 말에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불쌍한데도라는 단어가 마치 자신이 밑바닥에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던 거죠. 그날 이후 아이는 누가 도와주려 하면 본능적으로 경계하게 되었습니다. 도움은 고마웠지만 그 안에 깃든 너는 약해라는 시선이 더 깊은 상처였거든요. 이처럼 사람은 말 한마디에도 존엄을 지키고 싶어 합니다. 그 어떤 도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상대가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바라보는 존중의 시선입니다. 지난 겨울 지하철역에서 목격한 한 장면을 떠올려 봅니다. 노숙자로 보이는 한 중년 남성이 계단 모서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한 젊은 여성이 다가가서 10,000원짜리 지폐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정말 힘들겠어요. 이걸로 따뜻한 걸 드세요. 선이었습니다. 분명히 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남성의 표정을 보았을 때 저는 복잡한 감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함과 동시에 스며드는 씁쓸함, 자존심이 구겨지는 아픔, 그리고 무력감. 프랑스의 철학자 시몬 베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행한 사람에게 가장 잔혹한 것은 그들을 동정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다. 왜 그럴까요? 동정심에는 본질적으로 위계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동정하는 사람은 위에 있고 동정받는 사람은 아래에 있습니다. 도움을 주는 사람은 강자이고 받는 사람은 약자입니다. 이 구조 자체가 때로는 상대방의 존재를 하나의 문제로 해결해야 할 대상으로 축소시켜버립니다. 민수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어릴 때 사고로 한쪽 다리를 잃었죠. 사람들은 항상 민수를 보며 정말 대단해, 불쌍해, 힘내야지라고 말했습니다. 민수는 나중에 저에게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민수가 아니라 장애인 민수를 봐. 내가 웃으면 장애에도 불구하고 밝은 민수, 내가 슬프면 불쌍한 민수가 돼. 나는 그냥 민수인데 말이야. 우리의 동정심이 때로는 상대방의 전인격을 하나의 불행이나 결핍으로 정의해버리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선은 상대방에게 깊은 수치심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동정이란 무엇일까요? 그건 누군가를 돕는 척하면서
내가 더 나은 사람인 척하는 아주 세련된 우월감입니다. 동정은 늘 판단을 동반합니다. 넌 안 됐어. 넌 못해. 넌 약하니까 내가 있어야 돼. 이 말의 뿌리엔 상대를 깎아내림으로써 나를 더 높게 세우려는 무의식적인 오만이 존재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상대를 위로한다고 착각하며 상대의 존엄을 망가뜨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동정과 공감은 다릅니다. 동정은 위에서 아래를 바라봅니다. 공감은 옆에 함께 앉아줍니다. 동정은 나는 괜찮은데 너는 불쌍해. 내 인생은 내가 생각해도 참 힘들다. 라는 암묵적인 판단이 깔려 있습니다. 반면 공감은 내가 겪는 일, 나도 비슷한 감정을 겪은 적이 있어. 그 말 마음 아팠겠다. 하고 말하지요. 공감은 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과 온도를 맞추는 것입니다. 동정은 수치심을, 공감은 용기를 남깁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공감과 수치심을 주는 동정심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첫째, 시선의 방향이 다릅니다. 동정심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시선입니다. 저 불쌍한 사람을 도와줘야지라는 마음이죠. 반면 공감은 옆에서 함께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이 상황이 정말 힘들겠구나 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같은 상황을 다르게 접근해 볼까요? 친구가 취업에 실패했다고 합시다. 동정심 기반의 반응, 어머, 정말 안 됐다. 괜찮아. 너보다 못한 사람도 취업하던데 너무 걱정하지 마. 공감 기반의 반응, 정말 힘들겠다. 그 회사에 정말 가고 싶어 했는데. 지금 어떤 기분이야? 차이가 보이시나요? 첫 번째는 상대방의 실패를 위로해줘야 할 문제로 보고, 두 번째는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함께할 경험으로 봅니다. 칼 로저스의 인본주의 심리학에서는 무조건적 긍정적 관심이라는 개념을 제시합니다. 이는 상대방을 조건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고쳐야 할 대상이나 도와줘야 할 대상으로 보지 않고 그 자체로 완전한 인격체로 인정하는 것이죠. 둘째, 언어 사용이 다릅니다. 수치심을 주는 동정심의 언어는 종종 이런 특징을 보입니다. 불쌍해. 안 됐어. 그래도 누구보다는 나아. 힘내야지. 긍정적으로 생각해. 반면 공감의 언어는 힘들겠어. 어떤 기분인지 알 것 같아. 혼자가 아니야. 내 속마음이 궁금해.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제가 어려운 시기를 겪을 때였습니다. 사업 실패로 많은 빚을 지게 되었고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들었죠. 그때 두 명의 친구가 각각 다른 방식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첫 번째 친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엾다 진짜. 그래도 건강하니까 다행이야. 돈은 다시 벌면 되잖아. 너무 우울해하지 마. 두 번째 친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힘든 시간이구나. 밤에 잠은 오니? 혼자 감당하기 너무 벅찰 것 같은데. 첫 번째 친구의 말은 선이었지만 저를 더욱 위축되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제가 약한 사람이라고 낙인 찍는 느낌이었거든요. 반면 두 번째 친구의 말은 저의 고통을 인정하고 함께해주는 느낌이었습니다. 수치심은 어떻게 생기는가? 수치심은 나는 모자라다는 낙인이 찍힐 때 생깁니다. 누군가 날 돕는 척하면서 나의 부족함을 들춰내고 평가하고 단정지을 때 사람은 자존심보다 자존감을 잃게 됩니다. 특히 그 정도도 못해? 이래서 넌 안 되는 거야. 왜 저렇게 살까 안쓰럽다. 이런 말들은 칼입니다. 표정은 웃고 있어도 내면은 피 흘립니다. 도움이 아니라 비난을 포장한 동정일 뿐입니다. 특히 삶에 지친 사람에게 무심한 동정은 너는 실패자라는 낙인을 남깁니다. 가장 좋은 도움은 내가 필요하면 내가 옆에 있을게. 이건 내 몫이야. 하지만 나도 믿고 있어.
하는 신뢰의 표현입니다. 도움은 사람을 일으켜 세워야지 무릎 꿇린 채로 손을 내밀게 만들어선 안 됩니다. 그 사람을 깎아내리는 도움은 도움이 아닙니다. 수치심의 뿌리를 파헤치다. 브레네 브라운 박사는 수치심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나는 충분하지 않다는 느낌. 이것이 바로 잘못된 동정심이 상대방에게 심어주는 감정입니다. 수치심과 죄책감은 다릅니다. 죄책감은 내가 뭔가 잘못했다는 느낌이지만 수치심은 내 존재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입니다. 동정심이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때 상대방은 자신의 존재 가치 자체를 의심하게 됩니다. 서울의 한 대학교에 다니는 지혜라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 장학금과 아르바이트로 학업을 이어가고 있었죠. 어느 날 과 동기들이 지혜의 사정을 알고 돈을 모아서 건네주었습니다. 지혜야, 우리가 조금씩 모았어. 힘들지? 순간 지혜는 고마움보다는 창피함이 먼저 들었다고 합니다. 자신이 불쌍한 사람으로 여겨진다는 생각에 밤새 울었다고 하더군요. 친구들의 선의는 오히려 지혜에게 나는 도움받아야 할 만큼 한심한 존재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던 것입니다. 칸트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을 결코 수단으로만 대하지 말고 항상 목적 그 자체로 대하라. 하지만 우리의 동정심이 때로는 상대방을 우리 선행의 수단으로 전락시키지는 않을까요? 니체는 동정심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을 가했습니다. 그는 동정심이 때로는 동정하는 사람의 도덕적 우월감을 만족시키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나는 선한 사람이다는 자기 만족을 위해 타인의 고통을 소비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조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자각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도움이 정말 상대방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 자신의 도덕적 만족을 위한 것인지 솔직히 들여다봐야 합니다. 우리는 왜 동정하게 되는가? 아마 누구나 한 번쯤 도움받고도 마음이 서늘했던 경험이 있을 겁니다. 감사한데 왜 이렇게 자존심이 상하지? 왜 나를 이렇게 가엽게 보지? 그냥 옆에 있어주면 안 되는 걸까? 그 기억이 아직 남아있다면 그건 당신이 존중받지 못했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존엄을 지키지 못한 관계는 아무리 겉으로 좋아 보여도 속으로는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동정할 때 사실은 그 사람의 상처가 아닌 약함을 피하고 싶은 자신이 투영되곤 합니다. 나는 쟤처럼 되지 말아야지. 쟤는 약하니까 내가 낫지. 이런 생각이 무의식 중에 우리로 하여금 위에서 아래를 바라보는 시선을 갖게 만듭니다. 동정은 상대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우월감을 얻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존중은 가장 큰 위로입니다. 진정한 위로는 내가 어떤 상황이든 존중받아야 할 존재라는 것을 나는 안다. 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불쌍하다고 느끼지 않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 사람의 가능성과 존엄을 본다면 그건 이미 위로이자 응원입니다. 힘들겠지만 너라면 잘 해낼 거야. 나는 내가 그 시간을 견디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하다고 느껴. 이런 말은 수치심 대신 힘을 줍니다. 공감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울고 있는 사람에게 왜 울어? 라고 묻지 않고 그저 같이 울어주는 것입니다. 넘어진 사람에게 이런 상황에서도 버텨서 대단하다고 말해주는 것. 그게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진짜 말입니다. 동정은 시끄럽습니다. 내가가 많습니다. 공감은 조용합니다. 너희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감은 고요하게 사람을 살립니다. 누군가를 진짜로 돕고 싶다면,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다면, 불쌍하다는 시선을 거두세요. 그 사람이 실패했더라도, 넘어졌더라도, 무너졌더라도 존중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 하나가 사람을 다시 살아나게 합니다.
넌 약하지 않아. 이 시련이 너를 정의하진 않아. 나는 내가 다시 설 거라고 믿어. 이 말이 100마디의 동정보다 강하고 따뜻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상대방의 존엄성을 지키면서도 진정한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원칙, 묻고 듣기. 상대방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물어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도움과 상대방이 원하는 도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 가장 힘든 부분이 뭐야?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혼자 해결하고 싶어? 아니면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 두 번째 원칙, 상호성 인정하기. 도움은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때로는 도움을 주고 때로는 받습니다. 이를 명시적으로 인정하면 상대방의 수치심을 덜 수 있습니다. 나도 힘들 때 내가 많이 도와줬잖아. 서로 도우며 사는 거지 뭐. 언젠가 내가 힘들 때 내가 도와주면 돼. 세 번째 원칙, 능력과 자원에 집중하기. 상대방의 결핍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그들이 가진 강점과 자원에 주목하세요. 너는 이런 상황에서도 유머를 잃지 않는 게 정말 대단해.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보면 정말 현명한 것 같아. 이미 많은 걸 해냈잖아. 네 번째 원칙, 과정에 동참하기. 결과를 위한 도움이 아니라 과정을 함께하는 동반자가 되세요. 함께 방법을 찾아보자. 내 곁에서 응원할게. 혼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해. 한 사회복지사 선생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가정을 도울 때 단순히 생필품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장을 보러 가신다고 합니다. 혼자 필요한 것들을 고르게 하고 제가 계산만 도와드려요. 그러면 선택권을 빼앗기지 않으면서도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이런 세심한 배려가 바로 존엄성을 지키는 도움의 기술입니다. 당신도 누군가에게 동정받은 기억이 있나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나약함을 들키는 순간 고개를 들기 어렵습니다. 도움을 받았는데도 마음이 무거웠던 기억, 고맙다는 말이 아닌 내가 왜 이렇게까지 받아야 하나 싶었던 기억 혹시 있으신가요? 그 감정이 수치심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우리는 다시는 누군가에게 주고 싶지 않다고 느끼지요. 그 마음, 그 다짐, 그 따뜻한 아픔을 기억하는 사람이 진짜 공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왜 이런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선행을 포기하자는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고 진정한 선행을 하자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진정으로 존중하는 선행, 그들의 존엄성을 지키는 선행, 수치심이 아닌 희망을 주는 선행 말입니다. 마더 테레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빵이 아니라 존중받는다는 느낌이다. 우리의 작은 자각과 변화가 누군가에게는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동정심의 이면을 들여다보고 진정한 공감의 마음을 기르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선행이 아닐까요? 오늘 하루 누군가를 만날 때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이 사람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을까? 내 마음에는 진정한 공감이 있을까? 아니면 우월감이 숨어 있을까? 이 사람이 나로 인해 더 존중받는다고 느낄까? 아니면 수치심을 느낄까? 이런 성찰이 우리를 더 깊은 인간으로, 더 따뜻한 존재로 만들어갈 것입니다. 도움을 주려는 마음은 귀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상대의 마음을 다치게 한다면 그건 선의가 아닙니다. 언제나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내가 이 말로 상대를 부끄럽게 만들지는 않을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상대를 위한다기보다 내 감정을 위로하려는 건 아닐까? 그렇게 한 번만 더 생각한다면 우리는 동정이 아닌 존중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동정은 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진짜 인간관계는 쉽지 않은 존중과 신뢰 위에 세워집니다. 누군가를 돕고 싶을 때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이 그를 세우는가? 아니면
깎아내리는가? 도움은 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의 존엄만은 절대 건드리지 마십시오. 진짜 따뜻한 사람은 다정한 척하지 않습니다. 그저 옆에 조용히 앉아줍니다. 눈을 맞추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도움을 주되 수치를 주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세상을 바꾸고 관계를 바꾸고 무너진 사람에게 다시 걸을 힘을 줍니다. 당신도 그런 사람이고 또 그런 사람을 만날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하다고 믿었던 마음의 이면을 들여다본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니까요.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성장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선의를 의심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선의를 더욱 순수하고 깊게 만들어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기억해 주세요.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상대방에게 의도치 않은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순간을 인정하고 배우고 조금씩 나아지려는 마음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런 다짐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내일은 누군가를 불쌍한 사람으로 보기보다는 함께 걸어갈 동반자로 보자. 내일은 누군가에게 위에서 내려다보는 도움이 아닌 옆에서 함께하는 지지를 주자. 내일은 누군가의 아픔을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지 말고 함께 나눌 경험으로 보자. 세상은 이미 충분히 차갑고 거칠습니다. 우리의 작은 변화가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봄날이 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존중과 공감으로 만나는 세상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여러분이 오늘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 것만으로도 이미 더 나은 세상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 함께 시작해 봅시다. 수치심이 아닌 존엄성을, 동정이 아닌 공감을, 시혜가 아닌 연대를 실천하는 삶을 말이죠. 오늘도 당신의 존엄을 지켜주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진심 어린 공감이 누군가의 인생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도움과 공감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경험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별책룸이었습니다.